기로에 서 있어요. 3,430이 되게 중요한 단기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힘 빠지면 3,400 또 깰 수도 있고 힘 받아서 3,460 딱 안착하게 되면 연휴 전 고가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아직 뭐 막판까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뭐 추석 그 기간이 조금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화끈하게 이걸 확 다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 시장은 우리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동안은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대장주가 저는 죽지 않으면 그 섹터는 또 돈다라고 보는데, 혹시 두 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그 얘기 했었어요. 약속의 월요일이다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항상 올랐었던, 이번 9월도 지금 오늘까지 하면 4주 연속 월요일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지난주랑 비교하면 지난주도 오르긴 했었는데 지난주는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완전 쏠림이 있었다면 오늘은 뭐 반도체도 강하고 금융 지주사들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고 뭐 강보합이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쪽도 좋았고 화장품도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릴게요. 뭐 총평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올릴 거였으면 왜 빠졌나 싶기도 하고, 예. 네,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죠? 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될 거라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니까요. 네. 월요일을 일부러 올리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개인들은 진짜 세일 기간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거의 뭐 코스피에서 1조 사셨죠. 맞아요. 예. 네, 1조 사셨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수익이 좀 나서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매도로 이제 대응을 맞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사신 분들이 오늘 팔았다면, 빠졌을 때 사고 오늘 올라갈 때 팔았으면 진짜 이번에 이 하신 분들은 되게 대단하신 그렇죠. 네. 아니실까. 네. 대단하신 김민수. 네, 뭐 예. 대표님도 당연히 그렇게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부분에. 아무튼 그 지난주 어쨌든 빠졌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리고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어라는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어쨌든 물가는 최소한 안 올라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요일 밤에 이제 PC가 예상 범주 안에 그렇죠. 나오면서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되네, 관세 아직 영향에 크게 뭐 변화가 없네, 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고, 지금 제가 화면에 나가는 요 그래프는 주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입니다. 네. 네,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 이렇게 빠졌고, 현재 시간으로도 조금 전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98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좀 다시 이제 약세로 바뀌면서 예. 오늘 우리나라 원화가 1,4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네. 딱 지난주 금요일 목금과 반대의 흐름이 오늘 나타나는 바람에 수급도 뭐 외국인 중심으로 대감기가 나타났던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남아있는 뭐 화수목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또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4분기에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시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천만다행이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이대로 금요일 같은 분위기로 쓱 갔으면, 저는 항상 매년 말씀드렸지만 명절에 내려갈 때 기분 좋게 내려갔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KTX에서. 네. 항상 우울했던 것 같고,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는 또 대주주 막 물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았던 적도 별로 없었고,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최근 몇 년은 괜찮았는데, 네. 8월 이후로 한 9월, 10월은 별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금요일 날 그 낙폭을 오늘 충분히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오늘 하루 그나마 저는 천만다행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총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쭉 땡기다가 네.
종가 무렵 되면은 줄이거든요. 네. 안 줄이네요. 맞아요. 오늘은 10,000개 근처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금요일 날이 좀 걱정되지 이러면서 한번 훅 밟았다가 네.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 중요한 자리 쪽에서 딱 턴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만큼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셨습니다. 네, 스마트해지시고 시장의 대응력도 늘려오시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2020년도 때 매크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한 단계 레벨업 됐고 요즘 보면은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또 네. 여러 가지 또 스터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똑똑해지시고 대응 능력도 높아지셨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너무 SNS나 저희 SNS 하게 되면 텔레그램이죠. 네. 텔레그램이나 SNS나 네. 여기 너무 몰입돼 있으세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종목이 네. 마치 진실인 양, 네. 거의 모든 걸 설명하는 양, 그쪽으로 싹 쏠렸다가 또 거기서 얘기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몇 수 없어요. 그럼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몇 차례 왔다 갔다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장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올라갈 때 같이 쭉 했다가 빠지게 되면 이제 나는 손해거든요. 네. 그럴 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근데 후속 매수 없으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SNS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게 시장에 지금 오늘 당장 아니면 하루 이틀 강하다고 그래서 그게 주된 흐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러면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거 팔고 그쪽으로 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파는 쪽에서 기회가 나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금 이슈나 테마나 또 여러 가지 단기 과열로 보일 정도까지 강하게 들어갈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더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단기간에는 뭐 그게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건 다 빠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게 되면 오히려 좀 주된 흐름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세고 강하다라는 경험을 많이 지나고 나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저 팔았더니 나 저가에 팔고 또 고가에 따라 샀네 이렇게 안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 SNS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안 좋은 나쁘게.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보면 되게 질이 나쁜 SNS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럴 수 그거를 있겠다 싶네요. 유도하는 쪽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중심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좀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그거 무시하고 주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 그냥 사 이게 되더라고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렇게 몰아가는 게 이런 네. 테마 소형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막 대장주도 막 그런 현상이 나와요? 대장주도 그래요, 솔직히. 아 그래요? 솔직히 뭐 이번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도 네.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누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쪽으로 물론 이게 그 SNS의 순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른 시장의 변화와 정보를 갖고 거기서 시장에서 와 지금이라도 해야 돼라고 하는 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거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거를 알고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 타는 것과 그냥 여기서 여기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누가 잘 보는 사람이 무슨 전보십니까? 주식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것 따라서 하고 저희 다 틀립니다. 여기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네. 틀린 거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저 눈빛이 눈으로 욕하면서 아니, 뭐 얘기를 어떻게 다 맞추? 이거는 근데 뭐 맞고 틀리고 미래를 맞추자고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희 그렇죠. 엄청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얘기해서 그런 나온 얘기라고 네. 그걸 무조건 또 신봉하지 마시고 네. 항상 또 검증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 또 연합 인포맥스가 안 할 때는 김민수의 가치 투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데 진짜 알차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동접자도 굉장히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1, 2만밖에 안 돼. 예? 아무튼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그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조심하십사라는 팁까지 받아봤고 얘기해 주신 김에 그것도 좀 오늘 장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과 강세, 약세 업종들 그것도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반등했다고 앞으로 이제 연휴 전까지 3일 남았죠. 네. 그냥 쭉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3,430이 되게 중요한 단기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힘 빠지면 3,400 또 깰 수도 있고 힘 받아서 3,460 딱 안착하게 되면 종가 고가로 아니죠. 연휴 전 고가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아무래도 위쪽이 좋겠죠. 우리 팀장님도 KTX 편하게 타고 특실 타고 가셔야죠. 특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 끊었습니다. 아 왜요? 운전하고 가세요? 아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보고 일반석을 할까 택시를 할까 고민 중이신 거세요? 그 정도로 뭐 힘들진 않습니다. 헬기 아니에요, 헬기? 이번에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서울 계시는 걸로. 네. 그러면 그냥 버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서 변화는 아직 뭐 막판까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달러,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세로 가는데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좀 자신감을 가질 텐데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은 뭐 오늘 강화돼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강세 업종 보게 되면 그냥 네이버입니다. 예, 네이버가 그냥 쭉 다 끌어버렸어요. 인터넷, 두나무 관련주 언제는 또 두나무 관련주 쫙 빠지다가 하나투자증권 뭐 우리기술투자 우기투 이거 쭉 빠지다가 또 그런 지분 관계가 그렇게 또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쫙 올라오고 이게 SNS의 피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 네. 그리고 인터넷 쪽들도 또 이제 네이버 가니까 네이버만 쫙 가는데 카카오 정리하고 인터넷 또 네이버로 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오늘 또 장마 감호에 나온 얘기 그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아니요. 와 끝까지 방어하셨어요. 뭔데요? 그 카카오 업데이트 때문에 말이 많으셨어요. 그거요. 네. 네. 다시 원복한답니다. 다시 원복한다고. 네. 메인 홈페이지만 원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또 비즈니스의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인스타를 차용하면서 그 쇼폼을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그것까지 끌고 오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인스타도 그걸 잘 활용해서 데이터로 돈 벌고 또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거든요. 네. 그렇게 노렸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 뭐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TO 뭐 전자결제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과 전자결제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가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쪽 같고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 잘 된 한국으로 국가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 무너지니까 또 마비가 여기저기 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주까지 영향을 끼쳐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보안 쪽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또 지난번에 한번 또 보안 쪽 정보 쪽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뭘 사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시총 작다고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결과는 네트워킹 보안 쪽이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오른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은 또 테슬라랑 엔비디아인가 어디가 또 접촉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한 모습들이고 반도체 주도됐고 로봇은 안 쉽니다. 증권은 미래에셋 증권이 주도했는데 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것 같이 또 연결되면서 쭉 들어오고 그래서 증권주는 안 그래도 좀 움직일만 할 때였는데 또 이제 같이 연결돼서 움직였다. 약세 업종은 여행, 카지노, 엔터 그쪽이죠 다. 오늘 보니까 또 호텔 신라는 왜 11월 달에 에이펙 끝나고 중국 쪽에서 이거 다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취소했대요. 다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지? 네, 시진핑 주석께서 왔다가 경주만 들렸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무비자 단체 관광객도 왔는데 그냥 세론으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숫자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행 쪽으로는. 시장은 항상 빠릅니다. 이거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갖고 있어? 야 정리하고 두나무 관련주 사, STU 사 이쪽으로 쏠림이죠. 라고 SNS 메시지가 오는군요. 예, 그걸 잘 이용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긴 그래요. 맞아요. 진짜 빠르게 좀 움직였었던 오늘장에서의 현상들이었고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뭐 하루 종일 이번 주 내내 모든 방송사에서 다 나올 테고 얼마나 의미 있나 싶기도 하다가도 또 의미 부여를 하면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질문이라 드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포트 비중을 좀 비워놔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갖가지 설문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막 PB들을 대상으로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 결론 보면 한 반 정도는 그대로 두겠다에 뭐 위에 업사이드는 한 3,600에서 3,800 연말까지 이거는 변함없다, 이게 결론이긴 하던데,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니까 팀장님께서는 좀 어떤 팁과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후의 변동성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은 일단은 뭐 데이터상으로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화면이 이제 잡히면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2000년부터요. 예, 여기가 2024년 작년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고 예. 평균은 0.4%입니다.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빠진 건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러한 2008년도 서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뭐 이러한 이벤트를 제외하면 뭐 큰 변동성은 평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연휴 직후에 오를 것 같으면 포지션 그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의 흐름도 빠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오른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0.32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후를 가지고 이 변동성을 가지고 뭔가 참고해가지고 트레이딩하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고 4분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야기가 그때쯤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3분기 실적 호전주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 4분기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관련된 산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석 전후에 뭐 짧은 시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석 뒤로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첫 번째 정책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요게 이제 아마 12월 중순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예.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책 모멘텀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길게 봤을 때 11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주식시장은 우리 그거 아니에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동안은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조금 전에 아까 STO 이야기도 나오고 상법 개정안 뭐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최근까지 주가가 오른 이유는 우리가 주가는 실적에다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네. 위에가 EPS고 밑에가 PER이거든요. 보면 EPS는 완만하게 그냥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 재평가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오른 이유는 요거 때문에 올랐습니다. PER이 올려놓은 거지 네. 사실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 PER이 더 올라가려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1배, 12배 사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떨어져서 11배 밑으로 지금 좀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거의 포워드 기준으로 11배 전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밸류에이션을 더 강하게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느냐?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9배에 있는 건 싼데 11배는 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적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느냐? 최근에 반도체 리스타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 뭐 수요도 많다 보니까 재고 줄여놓은 거, 재고 지금 막 다시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그러면 재고를 미리 쌓기 시작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들 잘 나오니까 하반기가 PER은 멈춰도 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 이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석 그 기간이 조금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화끈하게 이걸 확 다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 마음이 전을 붙이다가 아무래도 자꾸 스마트폰으로 가고 이 시세로 눈이 가고 해외 주식 자꾸 쳐다보게 된다. 그런 스타일이다. 뭐 앵커님이 그런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좀 파셔야죠. 그쪽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그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잘 안 보거든요. 밤에도 뭐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한번 볼까 말까고 자기 전까지는 좀 보는데 새벽에 중간에 일어나서 막 보지는 않는데 저희 주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2, 3시에 막 그냥 깨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 증시 막 그때부터 보다 보면 바로 맞은편에 계시잖아요. 그러세요 또 다양한 지금 성향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추석이 아무래도 내가 조금 포지션을 다 가져가기에 나는 성향이 그런 좀 불안불안한 성향이다. 그러면 약간 현금 버퍼 만들어 놓고 가면 될 것 같고 대신에 4분기 하반기에 저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뭐 지금 미국의 셧다운 이야기들이 또 네. 약간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변동성으로 이용을 하려면 현금 비중이 약간 있어야 돼요. 물론 옛날부터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셧다운은 시간이 다 해결해서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도 최근에 거의 다 신고가거든요. 네. 그 역사전 평균보다 살짝씩 다 높은 수준의 밸류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자그마한 이벤트, 당연히 해결될 이벤트이지만 약간의 변동성 요인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빠졌을 때 내가 또 현금 없이 100%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현금 만들어 놓으면 혹시라도 그 변동성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준다라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추석을 맞이하는 정도고 주식 비중은 그래도 조금 채워놓고 저는 연휴를 좀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표 다시 한번 네. 볼 수 있으면 이번 연휴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유독 길죠. 길다 보니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물량을 좀 정리하지 않겠냐라는 걱정이었는데 사실 저 표상으로 보자면 추석 연휴 전이라고 해서 뭐 급격하게 물량을 빼거나 정리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 한번 있었고요. 마이너스 네. 2%. 그 외에는 뭐 그러네요. 1% 안쪽이거나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네. 데미지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뭐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럽게 해결된 게 우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 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쨌든 끝난 거 맞죠? 그거는. 뭐 사실상 끝났다고 거의 사실상 봐야죠.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제 기재부인가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끝이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추석 이후에 수급적으로는 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3일 남았으니까요. 3일 동안 혹시라도 오늘처럼 남은 3일 동안 좀 많이 오른다. 그럼 약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 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이걸 증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오버나잇도 나는 불안해서 못 하는데 이렇게 긴 연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내 증시 거 딱 빼고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미증시를 즐기겠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전이라고 무조건 물량을 뭐 정리하고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아니었다라는 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질문으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과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에 따라 달렸죠. 지금 목요일까지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한 내일 정도까지는 주춤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출금을 해야 되니까. 네. 목요일날 출금을 연휴 전에 여행 가실 거 아닙니까? 가면 다 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출금하기 전에 약간 좀 눌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또 이거 그냥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평 하고 달리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요즘 보다 보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 쭉 하다가 수익이 쭉 나서 뭐 굳이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있는 거 같이 뭐 밀리면 더 살게 이런 쪽으로 가시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죠. 약간 그런 종목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사서 이제 단가가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여기서 왔다 갔다 네. 이런 분들은 이걸 그냥 잘못하게 되면 삐끗했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0%로 쭉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그런 거는 좀 정리하고 갈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갖고 와서 수익 늘은 거는 뭐 작년부터 SK하이닉스 갖고 왔다. 이거 팔까 말까 걱정 안 하세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뭐 그 사이에 뭐 심각한 일이 나오겠어.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유지되는데 그런 게 걱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벌써 그런 마음으로 나 걱정하고 있다. 팔고 싶다는 얘기세요. 파세요. 그러시면 파시는 게 맞습니다. 팔라고요? 그러시면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마음 편할 수 있겠네요. 그래 아까 팀장님 그러셨잖아요. 전 이쁘게 붙이신다고. 아, 이쁜 송편 만드셔야죠. 네, 거기다가 갑자기 하다가 훅 들어가가지고 예, 무슨 뭐 이렇게 꺾인 선 이런 송편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송편도 우상향하는 송편 쫙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예, 현금 좀 있으시게 낫겠다라는 네. 생각 드리고 예, 저는 그나마 이런 시점 때는 만약에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그럼 현금화 하시고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에서 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QQQ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네. 그래서 거기를 또 대응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 걱정되신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뭐 걱정되고 그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뭐 발생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겠지만 네. 그 글로벌적으로 나와서 어떤 변동성을 대응 못하겠다. 그러면 미국 시장 가서 하면 돼요. 그거 대응할 정도는 현금 갖고 계시면 되죠. 아,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볼까요? 그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7, 8, 9 주가가 쫙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이때 8월 달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저희가 예탁금이 팍 늘었습니다. 네. 75조까지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 중간이 털린 걸까요? 판 걸까요? 잘 매도한 걸까요? 하여튼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갖고 있던 거 쭉 털리다 보니까 현금 갖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더니 안 내려오고 네, 버티고 있고 그러면 그래 소부장이지 하고 살려고 봤더니 안 내려오고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미국 시장은 가서 물려도 좀 출렁거려도 언젠가 다시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9월달 27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7월 8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도 그렇게 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네. 나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더 많이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 1, 2, 3부터 쭉 지난 한 몇 주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뭐 좀 대형주급 아니면 시장에서 좀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 조금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쓰는 종목까지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피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가서 레버리지 민족 아이가 그러면서 그냥 훅 사시는 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나 한 주식 한 지 한 3년 5년 됐고 그러면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 하시면 되겠죠. 외화벌이 역군으로서 예. 네. 그래서 얼마나 경애하는 우리 서학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예, 찬성은 할 수 있겠지만은 외화벌이가 아니라 외화 유출의 주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공격적으로 뭐 하시는 거 말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할 정도로 하면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가서 저희 한국 쉴 동안 좀 포지션 잡아놓자. 그래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십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아니 왜냐면 저 대표님 말을 듣고 나니까 다시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뭘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미국 쪽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귀 얇은 사람아. 예. 네.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그냥 하다가 어디 갈 데 없으신 분들, 네. 네. 아니면 또 주식시장에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낫죠. 솔직히 뭐 하시겠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가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행 즐기고 오세요. 그게 더 마음에 더 편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저같이 그냥 또 이거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지금 시장은 또 한국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만 해라. 네. 뭐 미국만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골고루 다 보시면서 어차피 지금 한국에서 대응 못하는 종목도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두루두루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은 없는데 또 고민은 더 깊어지는 뭔가 선택지가 더 생기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거 있는데 수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휴가 길잖아요. 네.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최근에 호스닥에
신용 잔고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휴 때는 못 하죠. 참 빨간 날이라서. 못하죠. 예. 근데 연휴 기간에도 신용 이자는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싫을 수 있잖아요. 아깝죠. 아깝죠.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닌데 내가 신용 이자가 나간다는 자체가 이제 네.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면 내일 팔아야 됩니다. 아, 레버리지 쓰는 네, 레버리지 것만- 듣는 만큼 이제 내가 신용 연휴 기간 동안 신용 이자 나가는 게 싫은 분들은 9월 30일까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게 워낙 신용 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게 이제 내일 만약에 수급이 뭐 되게 얕은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뭐 매물이 나올 때는 약간의 변동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이제 또 싸게 혹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뭔가 사려고 했는데 싸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제 받아서 또 연휴로 넘어가고 약간 이제 그건 다 상황별로 종목별로 다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일은 약간 그런 이제 작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시장의 수급이 얕은 경우에 그 정도 참고를 한번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고민이 점점 많죠?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복잡해지죠? 네. 괜히 말씀드렸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충분히 이제 네. 변수니까 네, 네. 그 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감안은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이나 또 실적에 대해서도 잠깐 언질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과 또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는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이걸 어떻게 투자 전략화 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죠. 네, 화면 한번 봐보시면 요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워낙 강세 방향일 때,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화가 강세일 때 네. 돈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죠? 환 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내가 통화하려고 하는 국가의 환이 약세로 갈 때는 돈을 좀 빼려고 하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소시를 먹기 싫으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있죠. 지금 검은색입니다. 네. 검은색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지금 밑으로 환율이 지금 역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1,400원까지 떨어지는 워낙 약세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약간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줄어드는 네. 마이너스죠. 같이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워낙 강세잖아요. 네, 워낙 강세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작년 상반기의 이 흐름을 보면 원화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네. 1,300원에서 한 1,400원 넘게까지. 근데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조금 엇박자가 나는 흐름이 2023년 말부터 2024년 중반까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시면 최근도 보시면 한 1,300원대에서 1,400원 위로 훅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근데 외국인 순매수는 최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엇박자가 났을 때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때 외국인들은 어떤 걸 샀는지를 한번 보면 이번에도 좀 이렇게 엇박자 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업종이 좀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때문에 저런 수급이 만들어지냐라는 건데 우리가 액티브 자금이 있고 패시브 자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돈들은. 우리가 ETF도 보면 요즘 뭐 액티브 ETF라고도 나오고 그렇죠. 그냥 일반 ETF도 있습니다. 예. 보통 예를 들어서 바이오 ETF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바이오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냥 쭉 사는 ETF고 예. 뭔가 바이오 액티브 ETF라고 하면 그 ETF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조금 똘똘한 기업을 비중을 더 많이 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액티브 ETF입니다. 네. 이 시장의 글로벌 자금들도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패시브적으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사는 패시브 자금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섹터나 한 기업을 특징적으로 좋게 보고 막 사는 그런 이제 액티브적인 자금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동향을 한번 보시면 액티브 돈이 들어오고 있고 패시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서대로 뭐 사는 그런 패시브 자금은 우리 시장에 지금 없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사는 자금들은 주로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을 노리는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에서 조금 깨지더라도 액티브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더 화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한의 약세가 좀 나타나는 구간에서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되게 멋있는 포지션이네요. 부럽고, 네. 한에서 깨지는 것보다 내가 더 먹을 게 딱 이미 보이니까 그만큼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 섹터가 과거에도 산업재 섹터, IT 섹터가 2024년 상반기에도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돈들도 보니까 이 산업재와 IT 섹터 쪽으로 그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성격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인데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의 방향성이 들어오면 연속성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금요일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좀 올라갔잖아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근데 금요일날 빠졌던 업종 그리고 금요일 빠지기 직전까지 강했던 수급이 들어왔던 업종을 오늘 다시 샀거든요. 네. 보면 특히 반도체, 산업재. 그래서 아마 반도체 산업재 위주로 수급은 당분간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추석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좀 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산업재 IT인데 이들은 좀 특징은 3분기의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거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업종은 뭐 실적 기대감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쪽은 반대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 이건 대표적인 종목들만 나열해 놓은 거니까 이거 참고 삼아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강하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이들이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액티브적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면 계속해서 유입이 될 후보군들이 이들이 되니까 산업재, IT 중심으로 추석 연휴에도 좀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스터디를 좀 계속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기대로라면 결국에는 또 조방원의 반도체 네. 이제 몇몇 놀자주와 그쵸. 화장품 최근에 일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추석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미국에서 뭐 셧다운 이슈라든지 뭐 또 한 번씩 이제 물가가 뭐 약간 이슈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 후퇴가 뭐 후퇴 뭐 이런 이유로 한 번씩 흔들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딴 섹터 보지 마시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섹터를 조정받을 때 그들을 좀 노리는 게 확률적으로 좀 싸게 사는 게 좀 승률이 좀 높을 수 있다.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도 반도체는 여전히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도 SK하이닉스를 보고 지난주에 한 5%, 6% 빠졌죠. 네. 얼마 정도 이제 메울까 좀 회복을 할까 사실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거의 4%를 메웠잖아요. 5% 네. 빠지고 4% 메웠으면 빠진 거를 뭐 거의 한 80% 메운 거니까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섹터인 반도체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우리가 어느 종목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반도체나 조방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까 그 표에서도 일부 있었던 화장품 쪽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나 뭐 미용기기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전략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네, 이럴 때가 기회죠. 대표님이 관심 없다는 줄 알고 철렁했습니다. 저야 뭐 모든 섹터, 모든 자산 뭐 다 관심이 하다 보면 미국까지 터키 주식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군요. 네, 튀르키예. 그렇습니다. 소비 쪽들도 지금은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저희 연휴 끝나고 나서는 보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수출 지표 그리고 또 저희가 10월달 연휴 끝나자마자부터는 바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쭉 들어옵니다. 네. 또 이제 3분기 실적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 있는 것과 이제 또 구분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먼저 화장품 쪽인데 다른 거 말고 여기서는 지분 늘어나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
뭐 이렇게 길어요. 모NC인P. 네, 여기서 자산운용사가 지분 한 5%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거 나오고 나서는 별로 안 움직이다가 하루 이틀 뒤에 또 쭉 들어오네요. 네, 그런 것들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싱가포르 투자청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장기 투자로 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 자회사들이 한번 지분 들어갔다가 뺐다가 지분 들어갔다 뺐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회사가 모 코스닥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근데 고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코스맥스를 살까? 이거 한번 또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VIP 쪽은 달바글로벌 벌써 5%대 늘렸네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쉬는데 매수자가 이렇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길이 간다. 이런 쪽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임용기기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임의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썩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처음에 촉발된 거는 부가세 환급 관련된 쪽에서 한번 또 일몰됐다가 다시 한번 부활하나 이런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월 달까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벨업 된 건 맞아요. 근데 월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소비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성형외과부터 피부과, 이 피부과가 제일 높죠 지금요. 요것들이 지금 여름 봄 때가 가장 고점이었고 탈탈살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 파마리서치부터 뭐 휴젤, 뭐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다 후퇴하는 게, 그러니까 증가율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봄의 특성과 가을의 특성이 비슷하다. 여름은 또 그렇잖아요. 날 그렇게 덥고 그런데 네. 가서 막 땀 질질 흘리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가을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한가을 한창 건조할 때, 그래서 건조할 때 하는 거예요? 환절기 때 막 피부 트러블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보세요. 전문가한테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는 분석의 검증은 이따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예.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분석으로 보면은 일본이 줄어요. 일본. 일본이 정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줄고 기타가 줍니다. 기타 국가가 어딜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쭉 들어오다가 요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은 근데 단체 관광객 왔다고 해서 아마 피부과 쪽으로 무르르 몰려간다.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요. 예전처럼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나 채워지면서 중국 유커들의 효과가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변화는 또 전체적인 금액들은 터나기 시작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름엔 그렇다고 칠게요. 덥다 보니까. 그러면 가을 때부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예전 수준가끔 딱 돌아간다. 그러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장은 내일인가요? 그 관광 통계 나올 겁니다. 관광 통계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더 많이 늘어왔네. 그러면 이쪽 보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9월달 데이터 나오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소비 쪽에서 건기식이 또 뜨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잘 보시게 되면 20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4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아직 저희가 뭐 라면 수치 막 보고하다 보니까 1억 달러 넘어가는 거 보다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다 싶긴 한데, 중국 쪽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요. 중국 쪽에서 한 65%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기식 수출액의 3분의 1 다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변화냐면은 지금 9월 20일까지 작년 수출 금액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미국이 1위. 미국은 아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미국의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기능성 식품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약사분들이나 통역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웬만하면 미국 거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 의료보험이 비싸고 사보험이 엄청 세다 보니까 네. 우리 내 몸은 내가 이빨 치료 이것도 떼우는 것도 미국에 가게 되면 엄청 마트에 있어요. 네. 예. 마트에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원료나 함량들이 훨씬 고급화돼 있고 더 높은 거 비싸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높다라는 쪽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거만큼 중국의 건강기능성 식품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4위예요.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사라졌네요. 예. 젊은 세대들 있죠. 20, 30대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또 미용 관련된 영양제 이쪽들을 되게 좋아해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83%.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화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볼까요? 또 영양제 판매액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중국에서 2조 6천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그런 쪽인데
지금 작년에 총 건기식 이거는 이제 미용 관련 영양제입니다. 네. 그거 정도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총 건기식이 70조 규모래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4위 정도를 할 정도다. 그러면은 점점 커질 수 있겠다는 것들의 기대감이 좀 커지겠죠. 뭘 많이 먹느냐 봤더니 홍삼. 이게 인삼이 홍삼하고 인삼하고 다르다면서요.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거 건강 언제 한번 건강기능식에 대해서 한번 털어봅시다. 우리 약사복 입고 올게요, 제가. 네. 그냥 한번 저 사주시면 되잖아요. 아하 됐고요. 예, 제가 사드릴게요. 예. 사드리고 예. 안 그래도 오늘 구매 많이 했는데 하나 더 들어갈 거. 우리 자산 운용하면 더 넣을 걸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이라민. 네. 그거 안 샀다는 얘기를. 안 샀죠. 안 샀죠. 네네. 구매 목록에 누가 알겠습니다. 예. 오메가 3 이쪽도 보니까 이제 DHA까지 다 들어간 걸로 좀 되게 고급 쪽들 많이 보는 것 같고 밀크 시설은 어디 좋은지 아시죠? 간. 간. 예. 코엔자임 Q10은 피부. 아파라.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면역력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 홍삼원이라고 있대요. 브랜드 마트에 편의점 가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진노세이드 함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약간 달달해요. 그런 것도 근데 쓴맛 좀 나고 달달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플라시보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그래서 막 그 중국 좀 분들 두 분 얘기하다가 그거 있죠, 그 얼음컵. 네. 거기다 그걸 따라가 그렇게 넣고 이렇게 쭉쭉 빨면서 쭉쭉 마시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뭘까? 근데 그거 해봐야 요만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얼음하고 섞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 보고 신기하다. 저것도 이제 신기하다. 제2의 바나나 우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번역기 킬까 하다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늘었고 이게 계속 들어온다 하게 되면 홍삼도 하나의 그런 흐름이 나오나 싶어서 건기식이 중국 쪽으로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미용, 그러니까 화장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건기식까지 내용 쫙 정리해 주셨는데 그 팩트 정리는 너무 잘 해주셨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부터. 화장품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은 저는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지금 섹터가 좀 소외돼 있거든요. 소외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선물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시즌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네네. 뭔가 이제 선물하는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관세 때문에 먼저 땡겨서 지금 샀고 그거로 인해서 숫자가 약간 슬로워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화장품은 좀 버려두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다시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리스타킹 조금 화장품 다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주가 저는 죽지 않으면 그 섹터는 또 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대장주가 APR이잖아요. 네. 근데 APR이 또 3분기 실적 또 서프라이 최대치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최근에 행보하다가 오늘 아주 장대 양봉으로 크게 뚫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PR이 저렇게 싱싱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다라면 제 생각에는 화장품 나머지 종목들도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이 되겠지만 이럴 때는요 보습이 중요합니다. 네, 앵커님. 보습이 중요하고 보습이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다음에 좀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네오팜의 제로이드 같은 것들이 괜찮아요. 피부과 가시면 그거는 이제 실비로도 또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실비로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네. PPL 저 방금 아니, 피부과 이거는- 상담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줄 예. 알았는데 네. 네.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습이 중요할 때죠. 왜냐하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네. 네, 갑자기 바람이 차지잖아요. 네네.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땡기게 됩니다. 이게 아침에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름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 효과, 크림 이런 것들을 잘 발라주셔야지 주름이 안 생기고 팽팽한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부과 가서 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 아니라 아니 피부 보호 전략. 아니요 그러니까 네오팜이 그런 부분들을 피부과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실비도 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29,900원 이거 나오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그거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화장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올 때
그 실적을 뛰어넘는 과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좀 슬로우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거품은 이제 꺼진 상태입니까? 지금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노이즈들만 최근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킨 부스터 쪽에서도 요즘은 노이즈들이 막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간데 어떤 거는 또 오히려 빠지고 좀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기 직전부터 뭐 숫자가 좀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화장품주들은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APR부터 해서 뭐 도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치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뭐 더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한한령 관련된 이 부분들이 기대치가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또 경주에서 또 서울 또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취소했다고. 취소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모멘텀이 약간 좀 슬로해지는 거죠. 언제 또 취소했습니까? 1초 전에 전략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한한령 관련해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기대감이 없는 구간에서는 뭐 10월달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좀 술안매 섹터는 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최근에 서울에서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예전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했던 호텔 방값이 요즘은 웬만한 게 한 25, 30 정도 진짜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된 게 호텔 체인들이고, 지금 화장품들은 뭐 사실은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APR 다음으로 한번 수급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어쨌거나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이제 또 단체로 이렇게 네네. 성형 쇼핑도 네, 하고 네, 네. 시술도 단체로 받고 하다 보면 앞에서 숫자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됐지만 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중국 모멘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특히 그 중에서는 우리가 기기 쪽도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 별로 크게 없었는데, 저는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2대장이었습니다. 예. 피부 미용 뭐 기기 쪽에. 근데 APR은 신고가를 갔는데 파마 리서치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단체 관광객들이 중국 분들이 들어와서 예전처럼 그러한 이제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쇼핑이 아니라 진짜 피부 미용 쪽에 이런 쪽들 관광하고 뭐 디저트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스킨부스터의 파마 리서치는 숫자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지금 20%, 25%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을 지금 뭐 우리 무비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대비해서 한번 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오히려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얘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건 두 분께 뭐 짧게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와 두나무 건 있지 않습니까? 뭐 급등을 했고, 사실 뭐 두 분 모두 오늘 하루 종일 또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저희 방송에서도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어서, 이 건대에서는 투자 포인트나 전략, 대표님께서는 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좋은 얘기 다 나왔죠, 뭐. 다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 반영돼 있고, 네. 예. 지금 결론적으로 짧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싫은데. 근데 이게 너무 오늘 얘기 많이 하셨을까 봐요. 예. 일단은 지금 따라가면 물립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또 이쪽만 하고 관련된 쪽의 섹터 막 또 돌아가고 움직이다 보니까 괜히 들썩들썩 지금 그래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갔을 때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한 25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좀 확인할 게 좀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먼저 얘기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두나무 가치와 합병 법인이 40조, 50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두나무가 네이버를 인수한 거죠, 이 꼴이 지금. 네, 그런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오버한 부분들이 많다. 나중에 제가 혼자 이렇게 여기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약간 주춤하게 되면은 그때 나온 얘기 가지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치에 대해서 일단 오버했다는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원래 네이버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JP모건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습니다. 거기 나왔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AI에 대한 전략이 없다. 아, 지금은 AI 쏙 빠지고 이제 디지털 관련된 쪽으로는 이거 얼마큼 붙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막 훅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트렌드가 AI 쪽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안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대로 30만 원 쭉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리신다 그러면 딱 이틀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또 주르륵 하고 또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만약에 25만 원이 안 깬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도 코멘트할 게 있으실까요? 뭐 그냥 저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증시가 하락일 때 수수료 수입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그거 거래소를 갖추고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고 거기서 막 거래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수수료를 받는 구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 업비트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가 사실은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로서 우리나라 1위로서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그러한 이제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이제 돈이 꽂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증권사 하나 인수하는 부분들 같은 약간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홈쇼핑이 아니라 그 뭐죠 이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변동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 따라서 뭐 암호화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 더 붙는 거죠. 더 붙는 것 때문에 뭐 그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두나무의 또 그분이 이제 운영을 또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이 작업이 합치는 작업이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면 빨리 안 되면 또 이거 약간 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비상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을 좀 땡겨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